와, 허걱 40에서 50만 위엔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건 후덜덜하더라. 안녕하세요. 한중 커플 결혼 15년 차 헤이또 리차드입니다. 15년 오래 살긴 살았네요.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오늘은 중국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지인으로부터 지참금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저한테. 신부 부모님한테 드리는 지참금 생각해보니 우리 장인은 중국인이 다 아는 술, 담배, 차를 즐기지 않는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만 식을 올려 지참금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미안, 해줄 말이 없어. 나도 몰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죠. 얼마를 줘야 하나? 허걱 보통 20만 위엔, 한국 돈으로 치면은 3,600에서 700만원?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보통 40에서 50만 위엔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후덜덜하더라. 난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으니 중국 부모님한테 엄청 무지 잘해야겠지. 나중에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어. 지인과 결혼할 중국인 배우자가 문자가 왔어. 언니는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는 받아야 해요. 나는 다른 말 한 거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서 몰라. 예비 신부와 상의한 후에 그 금액보다 더 드리라고 분명히 나는 이야기했는데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되겠어. 암튼 이번 기회에 중국의 결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전통 혼례는 6가지 예절로 구성이 되었어.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야. 문화권이다 보니까. 첫째, 납체. 납체는 이제 혼담을 하기 전에 이제 신부 측에 허락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여자 측에서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거가 좀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매자를 통해서 청혼을 구두로 한번 알리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 쪽에서 이제 신부의 이름과 사주를 받아오는 거지. 뭔지 알지?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사주 같은 거 이제 받아서 해야 되니까. 왜 사주를 받냐? 납길, 궁합을 보려고. 이 사람이 나랑 궁합이 잘 맞는지 사주 팔자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납징은 결과가 사주가 좋아. 이 사람은 괜찮아. 배필이야. 했을 때 이제 여자 쪽에 이제 예물을 보내서 이제 결혼을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물 이렇게 보내고 결혼합시다. 그 다음에 청기, 날짜를 이제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친영은 이제 결혼 당일이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를 이제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에 와서 이제 전통 혼례를 하는 거지.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하고 하는 거. 이후에 신랑 신부는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마에 태워온다. 요거는 중국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되게 비싼 차, 좋은 차, 고급차에다가 결혼식 차 막 치장해서 신부를 모셔오거든. 미용실에서, 한국은 미용실에서 모셔오지. 보통 미용실에 아침 일찍 가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중국도 미용실이나 아니면 신부 집에 가서 차들을 많이, 좋은 차들을 갖고 간다고. 왜? 나 좋은데 시집 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체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전통적인 혼례 방식이었고, 오늘날에는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 되면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결혼 절차 또한 앞에 거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지. 근데 이 앞에 예전에는 부모님 의사가 상당히 중요했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법률상 정해져 있는 절차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 첫째, 각자 직장에 보고야 미혼 증명서 발급받는다. 왜 굳이 직장에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많았나? 아무튼 미혼 증명서를 받고, 둘째, 건강검진. 부부가 서로 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셋째, 앞에서 받은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결혼 등록 부서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야. 증명서 되게 좋아하지. 앞에 미혼증명서도 있고 한데, 근데 이해는 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예전에는 다 숙이고 워낙 인구도 많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꼭 봐야 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이 사람은 결혼한 여자가 아니야, 미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했어. 아니면 사기치고 다닐 사람 많을 것 같아.
어쨌거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식장에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인증사진 찍는 거가 보통 웨딩의 기본이야. 아무튼 결혼식은 뭐 예전에는 식당 또는 시댁에서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보통 한국처럼 결혼식장 홀이 따로 있어. 아니면은 뭐 호텔 뭐 피로연장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뭐 한국처럼 뭐 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결혼 같은 경우 많이 하거든. 뭐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식이 진행이 되더라고. 한번 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식장에서 결혼 사탕을 드리는 거야. 결혼 사탕. 뭐 우리나라는 국수 언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은 결혼 사탕 언제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결혼 사탕. 뭐 그리고 이 피로 현장에서 뭐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에게 뭐 각 테이블에 돌면서 결혼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술 한 잔씩 다 따르고 다 짠하고 먹고 많이 하더라고. 뭐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뭐 담배도 많이 권하고 그때 축의금 홍바오도 이때 많이 이제 전해준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요즘 갔더니 잔이 신랑 신부가 먹는 잔은 되게 작아졌어. 거의 뭐 입만 죽이는 정도의 잔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아무튼 뭐 지인이 물어보았지만 한국의 혼수 문제처럼 중국도 급격한 성장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하여 많은 결혼에 많은 재정적 지출이 요구된다. 그 중에 이제 빅3가 있어. 재정적 지출 중에. 그게 뭐냐면은 집, 차, 그리고 지인이 물어본 결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은 여기서 이제 차일이라고 하거든. 차일이. 단순히 1, 200만 원 수준이 아니야.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0만 위엔 아니면 30만 위엔 정도 오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많은 중국 남자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담 때문이고, 결혼 후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차일이 문제, 결혼 지참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신부 부모님이 신혼삼에 보태어 쓰라고 다시 차일이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마음이래. 이거는 부모님 마음이래. 그래서 이 서로 집안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것 같아. 한국도 뭐 이 혼수 문제로 많이 문제가 생겼었잖아,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결혼을 해도 중국이 한전의 정책으로 소황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결혼 생활에서 양가 부모님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애지중지 키운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본 바로는 좀 심한 것 같아. 하지만 부모님한테의 독립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야. 집값 비싸잖아. 집을 살래도 20대 중반 직장생활 10년도 안 된 사람이 집 사기가 쉽지 않거든. 중국도 집값이 상당히 비싸거든.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뭐 차 살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서쪽에서 차가 한국보다 좀 더 비싸 여기가. 그리고 뭐 차일이 문제도 있고 혼수 문제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은 쉽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의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과다한 혼수 비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높은 필요한 가격으로 뭐 결혼도 많이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혼의 이유도 상당히 많겠지만 뭐 이런 가족, 혼수, 고부 갈등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안 해. 결혼을 많이 못 해. 뭔가 갖춰줘야 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어. 결혼하는 인구도 적은데 아기 키우기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대 무기였던 젊은 인력, 젊고 싼 인력,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 이거는 큰 사회 문제야. 중국 정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집 가격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나온 사교육 하지 마라 라는 정책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혼인법이 제정되었어. 그거 뭐냐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보존기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런 법이 제정됐어.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한국에서 사랑과 전쟁이 많이 나오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중국은 그 기간이 좀 더 길더라고. 몇 달이더라고. 그럼 몇 달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아무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혼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이혼하면 한국하고 다르게 중국은 이혼증이라는 걸 또 받아야 돼. 이혼증이라는 걸 줘. 미혼증도 있고 결혼증도 있고 이혼증도 있는 나라야. 증이 많은 나라야. 워낙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증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같다. 이혼의 이유는 많겠지만.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중국에서 남자 결혼은 어렵다. 중국의 이혼율은 높다. 마지막으로 나 리차드 결혼 잘했다. 하지만 중국 여자와 결혼 웬만하면 막는다. 쉽지 않다. 단 중국 남자와 결혼하는 거는 팍팍 밀어드립니다. 나쁘지 않아.